안녕하세요. 연선생 말씀 치유 타로 멘토 연선생입니다. 연선생 말씀 치유 타로는 구글 트렌드 검색어 1위 중 사회적 이슈를 타로 말씀으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타로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연선생 말씀 치유 타로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2일에서 18일 기간 내의 구글 트렌드 사회적 이슈 관련 검색어 1위 중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것은 8월 14일 50만 조회수의 광복절이 1위입니다. 8월 15일 T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용산서 개최, 윤 대북 대일 메시지 주목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나무위키에 나오는 광복절 개요를 보면 광복절은 영예롭게 회복한 날이란 뜻으로 1945년 8월 15일 수요일에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8.15 광복을 맞아 한반도가 일제에게서 해방되어 주권을 되찾은 일을 기념하는 해방 및 정부 수립 기념일이자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8월 15일 광복절 날 검색어 1위가 아닌 그 전날 14일에 광복절이 검색어 1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50만 조회수이면 구글 트렌드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단일 단어로는 기록적인 검색어 조회수입니다.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마스 이브가 유명하듯이 광복절도 이제는 광복절 이브가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 아닐까요? 광복절은 두 개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해방이 된 날은 타로 메이저 6번 연인들 카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은 타로 메이저 9번 은둔자 카드입니다. 아마도 광복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련 사이트인 썸트렌드에 따르면 광복절과 관련되어 언급된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는 태극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극기는 해방된 날과 정부 수립의 날에 가장 큰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복절은 많은 사람들이 광복절에 있는 두 가지 의미인 해방과 정부에 대해 생각해 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복절은 대통령이 가장 각광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광복과 정부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책임과 의무를 가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절은 광복 77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알리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해방이라는 광복절에 대한 타로 운명은 메이저 6번 연인들 카드입니다. 6번 연인들 카드는 책임, 육성, 노력 등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물론 조언이나 경고일 때는 다른 키워드도 있지만 광복이라는 긍정의 의미에서는 연인들 카드의 긍정 키워드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된 것은 일본 제국에 의해서 잠시 중단되었던 역사를 다시 이어가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제에 의해 너무나도 피폐해진 국민들이 해방을 만나 정신적, 물질적으로 다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광복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자 환경입니다. 중단되었던 역사도 이어나가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정부 수립에 대한 타로 운명은 메이저 9번 은둔자 카드입니다. 정부 수립은 해방된 광복절과는 다른 의미이지만 정부 수립 또한 명예롭게 회복한 날이라는 광복의 의미에 알맞는 날입니다. 9번 은둔자 카드는 해결 제공, 재창조, 자기 위주 등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한 주도적인 사람들에 의해 그 당시의 시스템 위에 시스템에 필요한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스템 위에 시스템에 필요한 정부 수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가 일부만 반영된 정부 수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스템인 미군정의 공적은 소련과 공산주의였지 비열한 일제 그리고 미친 일제에 동조한 기득권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부 수립 광복절은 국민에게 훌륭한 민주주의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평등은 억누른 채 선택적 자유를 국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결국 정부 수립의 날인 광복절은 당시 미군정 시스템 상황에서 집권한 정부만을 위한 국민의 미래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타로 메이저 6번 연인들 카드의 키워드 중 하나인 해방으로 인한 국가의 미래 책임이라는 진정한 의미가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정부 수립 광복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국민은 정부가 국민에게 잘 사는 미래를 알려줄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광복절 대통령의 기념사는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는 해방의 미래 책임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수립의 재창조된 미래입니다. 해방의 미래 책임은 주로 북한과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 것이냐이고 정부 수립의 재창조된 미래는 어떻게 국민을 잘 살게 할 것이냐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도 당연히 두 가지 내용이 모두 있습니다. 바라보는 위치나 관점에 따라 반응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복절 기념사의 가장 중요한 관점의 위치는 광복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광복의 의미는 당연히 해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정부 수립입니다. 광복절은 해방의 긍정적 의미와 정부 수립의 긍정적 의미가 선순환이 되는 날이어야 합니다. 올해의 광복절은 황금 연휴로서 이 기간에 많은 분들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은 광복절이라면 태극기를 가장 많이 떠올리듯이 광복절에는 애국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주권 국가의 필요성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부로서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은 주권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보수나 진보와 같은 이념적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럼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잘 살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국가는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이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잘 산다라는 것은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만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만족은 국가 구성원 국민의 최소 80%의 만족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선거에서는 최다수 득표자를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국가를 이끄는 정부가 국민의 진정한 인정과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최소 80%가 되었을 때에만 정부를 인정하고 존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민주주의 선거에서 최다 득표로 승리하여 집권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부는 단 한순간만이라도 지지율이 80%가 될 수 있는 국가 미래 목표를 국민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80% 지지율은 국민을 더 잘 사는 미래로 나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평등하게 잘 살 수 있게 하려면 국가는 국민의 미래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타로 메이저 14번 절제 카드는 광복절의 해방과 정부 수립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타로 운명 카드입니다. 해방도 기쁨이고 정부 수립도 기쁨입니다. 기쁨 뒤에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흥분은 자신과의 이성적인 교감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자신에 대한 지성적인 연민까지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14번 절제 카드는 흥분 뒤에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곧 다가올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가는데 현실은 꼭 필요한 시간과 공간이기도 합니다. 현실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미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현실을 유지하는 것 또는 현실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채워나가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던 1945년 8월 15일이 그러하였고 정부 수립이 되던 1948년 8월 15일이 현실은 아직 부족하지만 미래에 대한 꿈은 있었습니다. 그때 국가가 꿈꾸는 미래가 있었고 국민이 생활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욕구입니다. 그러한 국민의 잘 살고 싶은 욕구를 받쳐주는 것이 국가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국가가 꿈꾸는 미래가 무엇인지를 국민이 모르면 국민은 정부를 인정도 존중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국가가 꿈꾸는 잘 사는 미래가 보이면 국가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로 메이저 14번 절제 카드의 가르침입니다. 구글 검색어 1위가 광복절이라는 의미는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고 대부분 국민들의 애국심이 높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현실에 직면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현재를 살고 있어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가의 정부가 꿈꾸는 나라의 미래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미래에는 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평등하게 다 함께 잘 사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꿈꾸는 미래는 국민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현실을 바쁘게 살아가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의 정부를 이끄는 분들은 국민이 정해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타로 마이너 펜타클 10번 카드를 보면 국가가 가야만 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풍요로운 국민의 미래입니다. 그러한 풍요롭고 행복한 비전이 있어야 국민은 지금의 현실을 잘 이겨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하나뿐인 욕구를 잘 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의 미래 정책과 방향은 국민의 욕구인 잘 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와 평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유만 있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평등만 있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은 공존해야 하는 것이고 국가는 어떻게 자유와 평등이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평등이 공존해야만 국민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썸트렌드 소셜 분석에 따르면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광복절에 대한 언급량이 27%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타로 마이너 칼 2번 카드에는 비장함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 정부가 잘하기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지를 엄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부의 고위 관료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은 정부를 지켜보다가 필요하다면 저 긴 칼을 단호히 한 번에 휘두를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칼자루를 쥐고 국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부는 아직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국가는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알려주고 있고 비장한 마음으로 정부가 그러한 것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국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기다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논리로 국가가 정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국민은 비장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국가는 자본주의 논리로 국민의 미래를 빼앗으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이 국민의 미래를 빼앗긴다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모든 것을 걸고 국민은 국민의 미래를 지키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의 광복절 의미이고 다시 한번 국민이 국가에게 비장하게 알려주는 깨달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타로 운명 카드는 메이저 3번 여황제 카드, 6번 연인들 카드이며 올해의 카드는 메이저 12번 행맨 카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행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국민이 윤석열 정부가 나누어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타로 운명이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국민과 행복을 나누는 것이 아닌 윤석열 정부 내에서만 행복을 나누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의 타로 운명은 산산이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윤석열 정부의 타로 운명은 윤석열 정부를 점점 더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타로 운명의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국민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 행복은 만들어서 나누는 것이 아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국민에게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올해 카드는 12번 행맨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올해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국민의 뜻과는 다른 윤석열 정부만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내년에 끔찍한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타로 올해의 카드가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윤석열 정부는 타로 올해의 카드가 견딜 수 있는 범위를 그 시작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올해 타로 카드의 사명을 하지 못한 대표적인 경우는 정말 안타깝게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소란스럽게 옮긴 것입니다. 타로 올해의 카드인 12번 행맨 카드는 올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싶다면 내년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윤석열 정부에게는 타로 운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내년에 타로 운명의 카드에 따라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국민의 욕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지인들의 욕구는 소용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부터 타로 운명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국민의 욕구는 딱 하나인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즉, 국가는 국민의 잘 사는 미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가장 단순한 이유는 국민을 잘 살게 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제발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그것을 타로 운명의 역할로 실천할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올해의 깨달음이 있으면 내년부터라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깨달음이 없으면 내년에 윤석열 정부는 왜라는 끊임없는 고민에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타로 내년 카드인 메이저 13번 죽음 카드가 윤석열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선생 말씀치유 타로 광복절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타로 운명 카드를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